중력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추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나서 해야 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일자목이거나 아니면 어깨가 아픈 사람, 그리고 팔이 저린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있습니다. 숙여서 머리를 감는 동작이에요. 아침에 샤워할 시간도 없이 바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니까 이제 머리는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를 감을 때 우리 욕조에다가 머리를 숙여서 샤워기로 이렇게 머리를 감죠. 이런 자세는 우리 목이나 어깨 매우 안 좋은 영향,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거북목 하잖아요. 거북목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간 상태죠.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 형태, 그 자세가 거북목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감는 자세를 거의 매일 하고 있죠. 매일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머리 감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 보세요. 자, 제가 펜을 들었죠. 자, 근데 요거를 무게가 있는 쇠파이프 아니면 긴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쉽죠. 자,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힘들죠. 어디가 힘들어요? 얘네가 힘든가요? 아니죠. 이건 물체니까 당연히 잡고 있는 손, 힘을 쓰고 있는 손이 힘든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무거운 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 손이 힘들어지겠죠. 자, 우리의 머리와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거의 볼링공 수준의 무게예요. 그리고 목은 목뼈가 이렇게 있죠. 경추가 여기죠. 경추예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두개골도 있고 뇌도 있고 머리 앞쪽에 우리 얼굴 뼈도 있고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무게를 목이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숙여서 하면 이 목이 끝나는 이 지점이 힘든 겁니다. 당연히 허리도 힘들어지죠. 숙여서 계속 있는 동작을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다 보면 목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목이 일자목이신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팔에 저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침에 서서 샤워를 할 수 있냐. 우리 서서 샤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아침에 귀찮고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감는 동작을 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죠. 왜? 머리카락이 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아서 감기 굉장히 편한데 그래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자세를 그래서 우리가 지속을 하게 되면 이제 목에 있는 통증이나 어깨 통증, 그리고 이마, 이 관자놀이로 오는 방사통,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 근육은 뭔데? 목의 앞뒤에 있는 오밀조밀한 근육들이 있죠. 그 근육들이 이 무게를 지탱하다 못해 뻣뻣해지는 겁니다. 자,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서 샴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딱 서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노인분들이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딱 굳어 있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구조화됐다, 고착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 자세를 숙여서 머리 감는 동작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일자목이야, 아니면 일자목에 가까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더 이상 버티질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는 게 역시자로 휘어지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죠. 이런 동작을 피하긴 해야 됩니다. 뼈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목 앞뒤에 있는 근육들이 견고하게 딱 잡아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서 뻣뻣해지고요. 뒤에 있는 근육은 짧아져서 뻣뻣해지게 돼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은 흉쇄 유돌근, 사각근, 딥네플레서, 이런 근육들이 있고요. 뒤에 있는 근육은 후두하근, 상부 흉추기립근, 그리고 견갑거근, 판상근,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양쪽에서 올바른 길이로 탁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들이 다 변하는 거죠. 길이들이 변하고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이
어깨하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쇄골과 이 견갑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목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이 상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목을 이렇게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돼. 많은 영상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턱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거북목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세를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무게가 있잖아요. 이 머리의 무게를 중력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추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동작이 아니라 엎드려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작들 하죠.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이런 동작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목이 너무 일자목이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과하게 누르는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감았다. 그때 머리를 감고 나서 해야 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중력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 운동은 상부에 있는 기립근뿐만 아니라 스플레니우스라는 판상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판상근이 짧아지고 타이트해지면 머리 쪽으로 오는 방사통 그리고 안압이 높아져서 눈알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 상부에 있는 어깨 통증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자목 안정화 운동이에요. 자, 이런 동작 기존 영상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동작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드는 동작이에요. 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를 약 20cm 정도 두고 팔꿈치는 90도로 바닥에 됩니다. 이마가 바닥에 내려갔다가 그대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어떻게? 턱이 들리지 않고 턱이 당겨지지 않고 시선이 바닥에 응시한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머리의 무게를 어디가 끌어올리냐면 목 뒤에 있는 판상근 그리고 상부 기립근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하는 턱을 뒤로 당기는 동작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는 동작은 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받지만 엎드려서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더 밀릴 수 있겠어요? 머리 무게가 무거워서 더 이상 들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동작은 머리 감을 때 우리가 고개가 떨어지는 동작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뒤에 있는 판상근으로 그 힘을 만들어서 그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짧아지거나 뻣뻣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동작이에요. 자, 들어올릴 때 후, 내릴 때 들이마시고 들어올릴 때 후, 내릴 때 들이마시고. 자, 이게 잘 되면 뒷목이 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롤링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뒤로 신전, 앞으로 굴곡. 이때 목이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수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의 범위를 짧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목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프레스 자세예요. 자, 요것도 기존 동작에 있지만 이 두 가지 동작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바닥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 상태에서 엎드립니다. 다리는 모으시고요.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미는 힘으로 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때 상복부는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동작이냐? 흉추에 대한 신전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허리에 대한 신전 동작 하시면은 안 됩니다. 허리에 대한 신전 근육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플랫한 척추체를 갖고 있고 이 척추의 움직임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리를 확 꺾어버리는 동작을 하면 허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 신전 동작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흉추가 들어 올리는 동작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깨가 으쓱이 되지 않도록 어깨를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등의 흉추 기립근 그리고 등에 있는 흉추를 사용을 해서 등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자, 이때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동작이 구조적으로 내 척추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때도 목의 위치가 올바로 등과 동일선상으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등은 들었는데 고개가 숙여진다거나 고개가
들리는 경우 잘못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고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일자목 안정화 운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자목 안정화 운동 들어올리는 거 20번, 그리고 굴곡과 신전 올바르게 10번, 그리고 다이아몬드 프레스 10번에서 20번.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20회에서 30회 정도를 하시면 목에 있는 통증, 그리고 목 주변 어깨나 머리로 올라오는 이 통증이나 방사통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등을 들어올리는 동작, 흉추를 내가 드는 동작, 내가 일자목 안정화 운동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게 근육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불편감이 있고 아파.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하기보다는 PT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잘못됐을 경우에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자세와 동작들을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는 통합적으로 그룹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통합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